집에서 요가를 시작한 지 벌써 몇 달이 되어가는 나의 일상을 공유하고자 한다. 사실 요가는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좀처럼 시간을 내기 어려웠다. 그러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집에서도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요가 동작 10가지를 소개하는 글을 찾아 읽게 된 것이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침대 옆에 작은 매트를 깔고 조명을 은은하게 낮춘 뒤 요가를 시작했다. 첫 번째 동작은 고양이 소라고 불리는 동작이었다. 양손과 무릎으로 바닥을 짚고 등을 말았다 폈다 하는 이 동작은 척추를 유연하게 해주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어느새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이 동작을 하는 동안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진다. 두 번째 동작은 강아지 자세였다. 이 동작은 하체를 강화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서 무척 마음에 들었다. 바닥에 손과 발을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데 조금 힘든 느낌이 들면 잠시 멈추고 다시 하기를 반복했다. 그럴 때마다 몸이 좀 더 가볍게 느껴졌다. 그 다음은 나비 자세였다. 앉은 자세에서 두 발바닥을 맞대고 무릎을 좌우로 흔드는데 허리에 부담 없이 다리 긴장을 풀어주는 느낌이 참 좋았다. 요가의 가장 큰 매력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동작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 전사 자세는 나에게 전사처럼 강렬하고 단단한 느낌을 줬다. 다리를 앞뒤로 벌리고 손을 하늘로 뻗는 이 동작은 그야말로 전사의 기백을 담고 있는 듯했다. 이 동작을 통해 나는 근력을 강화했고 다리에 자신감이 붙었다. 이 외에도 나는 나무 자세, 코브라 자세, 아이 자세, 비둘기 자세, 반달 자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바스나를 포함하여 총 10가지 동작을 매일 반복했다. 하루 종일 쌓인 긴장을 풀고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으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여정이었다. 요가를 꾸준히 해오면서 주변 친구들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그들도 나처럼 집에서 자신만의 요가 루틴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렇기에 나의 이야기가 어쩌면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요가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나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체력 증진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나의 일상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경험들을 기반으로 나는 요즘도 꾸준히 요가를 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기분이다. 이런 작은 변화가 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간단하다고 생각했던 10가지 동작이 내게 준 선물이었다. 이제 나는 요가를 통해 얻은 평화와 활력을 다른 이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다. 요가를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두 번째 이야기한 도시의 변두리에 사는 미영은 어느 날부터 이유 모를 피로감과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쁜 일상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영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무겁고 일을 할 때도 집중력이 떨어졌다. 무엇보다도 늘 활기찼던 자신이 이렇게 무기력해지니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던 중 텔레비전에서 비타민 D 부족이 이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건강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미영은 혹시나 싶어 병원을 찾아 혈액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미영의 비타민 D 수치는 정상 범위보다 한참이나 낮았다. 의사는 그녀에게 비타민 D 보충제와 함께 햇빛을 자주 쬐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미영은 집으로 돌아와 하루 일과에 작은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다. 매일 아침 30분씩 집 앞 공원을 산책하며 햇빛을 받기로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D가 풍부하게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기 시작했다. 연어, 계란 그리고 우유 등 식단에 변화를 주었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 그녀는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함을 느꼈다. 못 믿겠다는 생각과 함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녀는 자신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에 조금씩 확신이 생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영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이전의 활기를 되찾아갔다. 어느새 우울감도 줄어들었고 집중력도 향상되었다. 무엇보다도 피로감이 덜해지니 일상이 한결 수월해졌다. 그녀는 흥미롭게도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햇빛의 중요성을 알리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고 자연스럽게 궁금증을 품게 되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미영은 비타민 D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그 결과 맑은 날이면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자는 공동의 목표도 세우게 되었다. 미영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나누기 시작했다. 비타민 D 부족은 더 이상 미영에게 단순한 건강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녀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현대인의 삶에서 커피 한 잔은 단순한 음료 그 이상이다. 아침 출근길에, 점심시간 후 나른함을 떨칠 때, 혹은 밤샘 작업 준비할 때 커피는 늘 우리 곁에 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카페인이라는 물질이 존재한다. 이 카페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적절한 섭취 기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카페인이 인체에 들어왔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자.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각성 상태를 유도한다. 이는 두뇌 활동을 촉진하여 피로를 덜 느끼게 하며 주의 집중력을 높인다.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집중이 필요한 순간에 카페인을 찾게 된다. 또한 카페인은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의 작용을 방해하여 피로감을 덜어주고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만든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듯 카페인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친 카페인 섭취는 신경과민 불안감, 불면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하루에 너무 많은 카페인을 섭취하면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질 위험이 있다.
특히 꾸준한 과다 섭취는 카페인 내성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카페인을 필요로 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얼마나 섭취하는 것이 적당할까? 대체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에 400mg 이하의 카페인이 권장된다. 이는 대략 커피 4잔 정도에 해당된다. 임신부의 경우는 그 절반인 2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이런 기준은 국제보건기구 등의 공고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커피 외에도 다양한 음료와 식품에 카페인이 들어있다. 예를 들어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심지어 몇몇 초콜릿 제품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여러 경로로 들어오는 카페인의 총량을 의식하며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카페인은 또한 개인의 건강 상태나 민감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치므로 자신만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사람들은 카페인에 특히 민감해서 소량으로도 수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수 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커피 한 잔의 카페인조차 별다른 자극 없이 소화할 수도 있다. 카페인의 긍정적 효과도 누리면서 그 부정적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카페인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습관을 개선하여 자연적인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나 충분한 수면을 통해 신체의 피로감을 줄이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카페인의 흡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디카페인 음료를 선택할 수도 있다. 결국 카페인은 우리의 생활에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적절하고 긍정적인 이용 방법을 지킬 수 있다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신호에 기울이며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카페인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장시간 컴퓨터 사용자들의 눈 건강 관리 비법. 멀티미디어 시대에 접어들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사용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눈의 피로나 건조함을 경험하고 있다. 나의 친구 정민이도 그중 한 명이다. 정민이는 IT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면서 하루의 대부분을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보내고 있다. 하루는 정민이가 눈이 건조하고 뻑뻑해진다고 하소연을 시작하면서부터 독특한 눈 건강 관리 비법을 알아보게 되었다. 정민이는 먼저 안과를 방문했다. 안과 의사는 정민이에게 컴퓨터 비전 증후군이라는 것을 설명하며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20-20-20 규칙을 추천해 주었다. 이 규칙은 20분마다 20피트 떨어진 곳을 20초간 바라보는 것이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정민이는 이를 실천하면서 눈의 피로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정민이는 직장 동료들로부터 블루라이트 필터를 사용하라는 조언을 받았다. 블루라이트는 눈의 피로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이를 줄이기 위해 필터를 사용하거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면 효과적이다. 실제로 정민이는 모니터에 필터를 부착한 후 눈의 피로감이 줄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민이는 스스로 일할 때 눈의 휴식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모니터의 높이를 눈높이에 맞추고 방의 조명을 조절하여 지나치게 어둡거나 밝지 않도록 했다. 이외에도 인공 눈물을 사용하여 눈의 건조함을 완화하고 시간 날 때마다 눈 운동을 병행하며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정민이는 하루 일과에서 벗어나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전반적인 몸과 눈의 건강을 챙기기로 했다. 그는 자연의 경치를 바라보면서 눈의 피로가 풀리고 정신적으로도 더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정민이의 경험담을 통해 장시간 컴퓨터 사용자들은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눈의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간단한 관리법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니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하루 한 번쯤 하늘을 바라볼 여유를 갖는 것이 어떨까? 다섯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생활 습관은 점점 더 편리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로 인해 무심코 놓치고 있는 건강 문제도 많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메일을 확인하고 SNS를 둘러본다. 이는 잠에서 깬 우리의 몸과 뇌가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디지털 세계에 빠져들게 하는 것으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습관은 하루 종일 우리의 주의력과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루 종일 사무실이나 집 안에만 머무르는 생활 습관도 흔한 함정 중 하나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생활은 비만, 심혈관 질환, 그리고 조기 사망의 위험을 높인다. 더욱이 실내에 머무르며 햇볕을 쬐지 않으면 비타민 D 결핍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면역력 저하와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흔한 습관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 물 마시는 것을 잊고 커피나 탄산음료로 대신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탈수 상태를 유발해 피로와 집중력 저하, 그리고 피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신체 기능을 최적화하고 독소를 배출하며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규칙적이지 않은 식사 습관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과 저녁에 폭식을 하거나 늦은 밤에 식사를 하는 등 불규칙한 식사는 소화기 건강과 체중 증가, 심지어 당뇨와 같은 대사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와 같은 블루라이트를 방출하는 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흔히 저지르는 실수다. 이는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다음날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해 자기 전 최소한 30분 전부터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차분한 환경에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생활 습관은 일상적으로 쉽게 간과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필요한 변화를 시작해보자. 건강한 삶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며 이는 우리의 미래를 더욱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